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EJ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 4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트위터상 선거 개입글 121만여 건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8시 40분?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 일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무척 드문 일입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끝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관철시킨 겁니다.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구체적인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안 하고 지멋대로 했다.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서 이번엔 제대로 한 모양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자, 근데 그 시점이 지난 15일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날이 20일이고 대검에 보고한 날이 15일이니 무려 5일 동안 이거를 보고를 받고도 미적대고 지침도 안 내려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새롭게 확인된 트위터 글 121만여 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각적인 검토 결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든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로 이걸 전달했겠죠. 자, 대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자료, 보고 내용의 보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사팀에 요구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니 좀 더 보완하라. 이것도 일종의 수사방해라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수사방해죠. 수사방해죠.
20일이 이게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법원입니다. 법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거든 11월 20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20일 저녁 시간대까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검찰 수뇌부가 또 법무부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수사팀은 속이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계속 지휘부를 압박을 했는데 지휘부는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검수해서 선거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글을 추려내자 어느 세월에 추려낸 글은 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나머지 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혐의에 추가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자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사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21만여 건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다 해놓은 분석인데 뭘 또 다시 분석하자는 겁니까? 20일이 마지노선인데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이거 계속 시간을 두고 분석해 보자고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에게 압박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 20일 저녁이 되도록 이게 아무 감감무소식이 나오니까 결국 수사팀에서 집단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분이 검찰 수뇌부죠. 검찰 수뇌부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분이죠? 네. 공안검사 출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배 검사들한테.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이분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네. 대행이라서. 직무대행 하면서 그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수사검사들이 이런 당신들 같은 이런 상급자들하고 상대해서 밝혀낸 그런 증거들도 공소장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만들어 놓고 본인은 50일 동안 직무대행을 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 양반은 뭡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수사 외풍을 막아주는 그 자리인데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본인도 부채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선거 전술적으로 잘 기획된 2만 6천 종의 사이버 삐라를 수십 또는 수백 장씩 복사해서 모두 121만 장으로 만든 다음 여론 형성의 장인 트위터 공간에 뿌린 것이다. 이 사이버 삐라는 일반 삐라와는 달리 그것을 받은 한 사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사람들의 팔로워 계정으로 수없이 확산된다. 사이버 삐라 121만 장을 뿌린 것인데 이 삐라는 통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확산, 재확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삐라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선거 당시 SNS에 대량으로 배포된 글의 의미와 영향력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특히 121만 건, 그러니까 121만 228건입니다. 이 가운데 86.1%인 104만 2116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작품이거나 제3자의 글을 퍼온 2만 6,550건의 원글을 자동 복사, 전파 프로그램으로 리트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리트윗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로 계속 리트윗 또 리트윗한다는 거죠. 국정원 직원들은 1회당 20에서 30개의 계정을 설정해서 원글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동시에 리트윗되도록 했습니다.
모태가 된 26,550건의 원글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을 1차 변경할 때 추가한 트위터글 55,689건 가운데서 일부입니다. 검찰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더욱 짙게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하영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오도하려 했던 자들, 그 자들의 그 어떤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증거라 하겠습니다. 자, 유승찬 소셜미디어 컨설턴트 이런 말을 했네요.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단지 문서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넓게 전파시킬지 조직적으로 연구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의 작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삐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영어 비일의 일본식 발음이 변형된 거다. 아, 이런 설도 있고 예. 일본어 뭐 히라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설도 있네요. 예. 삐라 저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이거 주워 가면은 책받침 줬었어요. 파출소에서 뭐 줬죠. 빵도 주고. 학교에서도 줬었습니다. 아, 그래요. 인천 부평에서는 빵을 줬군요. 저희는 책받침이었습니다. 아주 조촐한 선물이었는데. 책 한 권 주우면 약간 이게 소책자 예. 그거 주우면 대박이었죠. 저희 중학교 때는 예. 그 풍선 예. 삐라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학교 뒷마당에 추락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예. 자라면서 예. 삐라는 그냥 북한이 우리한테 뿌리는 걸로 그렇게 예. 알고 있었는데 뭐 우리 그 민간 단체에서조차 예. 뭐 대북 그 전단지를 살포한다고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럼 거기다 돈도 넣어가지고 보낸다죠. 달러를. 국민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참 재밌는 기사네요. 국정원 요원을 다룬 드라마 아이리스, 또 영화 7급 공무원. 이게 인기를 끌면서 대학에서 취업 설명회까지 열리곤 했던 국정원 취업 열기 지금은 어떨까?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학원이 개최한 국정원 합격 설명회에서 자신을 국정원 출신이라고 소개한 어떤 강사는 한때 10,000명에 달하던 국정원 지원자가 지난 8월 시험에서는 5,000명까지 줄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응시자 규모도 대외비라면서 확인을 거부했는데 그 학원 측은 경쟁이 그만큼 줄었으니 적극 지원하라. 또 요즘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현상은 대학가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모 대학 4학년 이모 씨 같은 경우 매년 11월쯤이면은 도서관 게시판에 국정원 준비 스터디 모집 쪽지가 여러 개 붙었는데 댓글 사태 이후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비판 대자보가 붙는 마당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 연세대에서 국정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도 지난해보다 스터디 지원자가 20%쯤 줄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터디 할 필요 있어요? 댓글 열심히 달아보면 되는데. 댓글만 잘 달면. 또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는 김모 씨 같은 경우 괜히 어렵게 합격해놓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고 집에서 걱정해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취업 사이트에서도 찬밥 심세라고 하는데 국정원 7급 채용 공고에 달린 38개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요즘 국정원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많나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나요? 같은 댓글이 많았던 지난해보다도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투입돼야겠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국정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이렇게 국정원의 지원자가 뚝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국민TV, TV개국 제작단 모집에 인재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뭐 노정면 단장께서 다 책임을 지겠죠. 저희는 모릅니다. 12월 2일 오전 9시까지 예. 저희 국민TV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꿈꾸는 협동조합 오늘 나오셔서 취업에 관한 구체적인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몇 시죠? 오늘 10시 한 30분, 40분 그때죠. 예. 네. 그때 저희 국민TV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우리 노종면 단장이 어떤 인재를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소상히 설명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전주교구 인사들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총체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사퇴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군산시 수성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난 7월 5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15개 교구가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국미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천주교 내에 이 지난 대선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이 확산되면서 이런 불편한 정서 때문인지 대통령이 천주교 인사는 또 요즘 만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중앙일보는 이거 어떻게 보도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옴표도 아니고요. 대선 불복 마지노선 넘은 사제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경악 목소리.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봤더니 말이죠. 황주홍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식과 동떨어진 시국인식의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 세력에 죄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마저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이런 돌출 행동은 야권의 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뒤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탄핵했습니까? 이런 거죠.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 물러나야 한다. 하면서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안과 국정원, 군 이런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사실상 총동원돼서 선거 부정을 획책한 이 사안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또 같은 것이 최근에 지난 대선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중앙일보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점은요. 예. 이 황주홍 의원의 이제 발언을 따서 예. 이게 제목에다 민주당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황주홍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나 어떤 정당, 공당, 제1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려면 예. 최소한 어떤 흐름, 예.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달랑 한 명 인터뷰 따가지고 이분이 예를 들면 당직자라든 그렇죠. 네. 이렇게 당의 수뇌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그러면 한 사람의 입장도 비중 있게 실을 수 있어요. 예. 자, 하여간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경찰의 국가정보원 선거 정치 개입 사건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급자였죠. 김용판 씨는요,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 정치 개입글 쓴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했던 그 보도자료 배포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김기용 경찰청장이 시킨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씨는 법정에 나와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각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밤늦게 발표하면 너무 늦으니 발표 시기를 검토하자라는 식의 대화를 나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지금 배포하려 하니 허락해달라는 김용판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은 뭐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김용판이 자기 마음대로 배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발표로 인해서 그날 밤이 이제 2012년 12월 16일 밤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 12월 16일에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국조특위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기용 전 청장이 그 보고받은 시점은 배포 전이 맞고요. 예, 보고는 받았는데, 네. 자료를 받은 것이 다음날 오전이죠. 그렇죠. 네. 지금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몰라요. 예. 김용판 씨가 서울청장, 김용판 예. 씨가 책임을 상부에 떠넘기는 것인지, 예. 김기용 청장이 발뺌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예. 이 기사에 드러나 있는 김 전 청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인은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하급자인 서울청장한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놓고 자기는 뭐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답답하네요. 아니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여권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뻔히 봤으니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러서 이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법과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은 불법이 아닌 이상 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김용판 주연의 김기용 조연이 아닌가. 조연입니다. 예.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 경찰청장을 노렸던 거 아닐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기여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말이죠. 자,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친박근혜에게 실세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또 어제 수사 내용 사전 유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계속 연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검찰이 제출한 2차 공소장을 보니 국정원 트위터 55,689건 가운데 28,317건을 제외한 성명 미상의 것들은 전부 제외시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민감하고 인화성이 강한 사건의 수사 내용이 여당 실세에게 실시간으로 건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 수사 내용은 그날 오전 10시 반 이후에 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아침 9시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먹이면서 수사 내용을 이렇게 밝힌 것이죠. 네. 이 양반 참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월간지에 나온 거 종편 보고 알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조간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조간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나 이거 아는 내용을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여권 실세들한테 따로 배달되는 조간신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만든 따로 만든 신문이 있는 건지. 조작신문? 조작신문. 조간신문? 예.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원 트위터글 5만 6천여 가운데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이것도 한 끗 차이로 적중했어요. 네. 야, 이거 참 보면서 이 양반의 예지력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뭐 몰래 보고를 받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의구심의 그 어떤 의구심이 풀릴 만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바로 어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이 윤상현 부대표 어땠을까요? 출판 기념회.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발 디딜 틈이. 입구부터 지하 대강당까지 통로는 출판 기념회를 찾은 사람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도서관 주변 도로는 방문 차량 30에서 40대가 한꺼번에 몰려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서청원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 299개 대강당 좌석은 일찌감치 찼고요. 안팎에 섰던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한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1000명이 모였다면은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꽉 찼다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책이 2,500권입니다. 이 사실을 출판 기념회는 앞으로 그냥 통상 전에는 온 분들한테 공짜로 줬거든요. 근데 모두 정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나눠주면은 불법, 이렇게, 불법적인 증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2,500권 다 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만 내고 돌아온 민주당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책값만 내는 게 아니죠. 네. 더 내나요? 통상 더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한 5만 원, 10만 원 내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누리 윤상현, 친박 핵심의 힘, 물음표. 네. 여기 기사에도 나오죠.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잘 나가는 의원들의 경우 출판 기념회를 통한 수입이 수억 원에 달한다. 2,500권을 팔아서 현장에서 팔아서 수억 원이 되려면 권당 1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책이 아무리 비싸도 무슨 전집을 내겠습니까? 기껏해야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일 텐데 2만 원이라고 쳐도 이게 정가면 5천만 원이 딱 맞는데 그런데 수억 원? 얼마가 더 쓸까요? 우리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궁금해집니다. 자, 김성회 씨 기억하십니까? 핵주먹. 강기정 의원을 눕힌 핵주먹. 김성회 의원이 말이죠. 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면에 실렸습니다. 지금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면서 파티는 끝났다라고 외쳤는데 새로운 파티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김성회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실상 내정돼서 기획재정부 추천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분 지난번 10, 30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에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의원 공천에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돌연 태도가 바뀝니다. 반발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엔 또 함께 지역을 돌면서 서청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정치권에서는 김성회 전 의원을 달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자리를 챙겨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지역난방공사 사장 선임 과정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 월급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장 연봉은 상여금을 합쳐서 2억 4천여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현우석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원 때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배려해달라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주문하기도 했죠. 오늘 계속해서 관련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네요. 당정청의 이 소통은 그야말로 굿입니다. 따뜻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요. 그래서 난방공사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농담할 때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귀가 뜨이고 있습니다. 이회수 선생 MBC 진짜 사나이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를 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 사람 왜 출연하냐? 천안함 정부의 결과 발표를 소설이라고 말해온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하한 이회수 씨가 어떻게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조선일보가 MBC 예능본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회수 씨가 그런 발언을 한 줄 사전에 알았다면은 섭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회수 씨의 촬영부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하지 않기로 한 MBC 책임자의 발언은 조선일보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방송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한국일보의 기자의 눈 칼럼인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딱 1년여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해 9월 25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 양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둘러본 다음 화천군의 이회수 씨 자택을 방문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회수 씨에게 국민 행복을 모색하는 것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수 씨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도 구애를 받고 있어 후보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선거 공보물에 이회수, 박근혜의 용기를 말하다라는 제목에서 이회수 씨의 이 언급을 실어서 선거에 활용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은 박근혜 후보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면서 천안함 폭침을 조롱한 이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국방부의 강연 초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일을 한 셈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이렇게 송용창 기자의 기자의 눈이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20만) 트윗 추가 발견 파문. 새누리당은 현재 멘붕 상태. 대응 논리도 제각각. 우선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됐으니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유해로 대변인. 본 사안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를 부정선거라고 단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대선 불복.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호소력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일까?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억취까지 추가. 최경환 원내대표, 심재철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나아가 북한은 범야권 연석회의, 즉 신야합연대 출범에도 크게 고무돼 모든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대선 불복 투쟁 선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국내 정치에 이렇듯 개입하면서 남남 갈등 확산의 혈안인데 야권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무력화시키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대선 불법 개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지금 우리 국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당한 대북 심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멘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는 바로 이것.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어제 같은 날 같은 당에서 나온 두 개의 논평. 우선 권상동 법사위 간사.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수사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권성동 간사.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매우 잘하고 있다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 외압이 있습니까? 간섭이 있습니까?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이 공정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당의 특검 주장이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